모든 사람들이 다 말려. 누가 이 동네에서 커피를 마시냐. 머신기 살 돈이 없었어. 박명수 씨, 현주엽 씨, 노사연 씨, 힙합 김종민님 5시에 방송이 나온다고 했는데 백동이 와 있는 거야. 줄이 이만큼 서 있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냥 처음에 장사를 하신 분들이 제일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게, 작은 브랜드들이 살아남으려면은 손님들한테 줘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선이라고 카인더크를 운영하고 있고 브랜드 기획자로 일하고 있는 황선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조용한 동네 카페를 차린 이유가 있나요? 투자금도 거의 없는 상태였고 또 좀 익숙한 곳에서 해야 좋지 않을까. 근데 이거 거의 대부분 다 공감하실 거예요. 유동인구가 없는 그런 골목이나 시골에서 하면 전부 다 똑같은 얘기를 할 거예요. 여기서 카페를, 여기서 식당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려. 누가 이 동네에서 커피를 마시냐. 커피를 하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기물이 있는지 한 개도 모르는 거지. 머신기가 일단 없었거든요. 머신기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커피 머신기 없었어요. 머신기 살 돈이 없었어. 그냥 커피 내리는 기계, 커피 갈아주는 기계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던 거지. 근데 그거 살 돈이 없어. 근데 그 제주도에 갔을 때 누가 손으로 커피를 막 이렇게 짜내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얼마냐 이러니까 한 16만 원 정도 한대. 그래서 그 16만 원짜리 기계랑 가정용 30만 원짜리 그라인더를 산 거지. 그 두 개를 가지고 카페를 시작했어. 인테리어는 이 동네에 버려진 자개장, 자개 식탁, 그냥 예뻐 보이는 걸 다 주워서 집 창고에 넣어놨어. 그걸 이제 다 꺼내온 거지. 친구들 불러서 천장 뜯고 바닥 청소하고 페인트 칠하고 건물상 아저씨처럼 주워다 놨던 그것들을 갖고 오니까 얼추 채워지더라고요. 시골에 카페를 차렸는데 그럼 어떻게 손님을 오게 만들었나요? 손님이 당연히 오지 않지. 당연히 오지 않고, 왜냐면 여기는 사람도 걷지 않는 동네거든요. 그래서 인스타를 해볼까. 막연하게 인스타를 어디 배워본 것도 아니고 그냥 솔직해져야겠다. 보통은 신메뉴 나왔습니다 이러고 신메뉴를 찍어서 올리거나 맛있습니다 뭐 이렇게 올리죠.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 사람들을 끌어모으려면 그런 게 중요하다는 것도 지금은 느끼는데, 저는 이제 커피는 이 사람들이 모이기 위한 매개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보다 사람의 이야기를 쭉 얘기하는 방식으로 갔던 것 같아요. 일기장처럼 쓰면 되거든요. 이 가게의 일기장, 나 혼자만 볼 수 있는 일기장이랑은 근데 조금 달라요. 사람들이 읽고 우리를 이해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손님과의 대화를 일기장처럼 남기는 거지. 저는 일하면서 제육볶음 먹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손님과의 하루의 일상, 가장 기억 남는 걸 항상 매일 공유했어요. 손님이 나는 구미에서 왔는데 오는 길도 되게 설렜고,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IC에 내렸는데 내가 막 카페 선의를 곧 도착한다는 그 기대감 때문에 너무 설렜다. 이런 대화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거든요. 그거를 그냥 옮겨 적는 거예요.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다가 손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와중에 이런 대화 내용이 있었다. 그 얘기만 그냥 툭 던져 놓는 게 아니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내 감정도 얘기하는 거죠. 나도 지금은 사장이지만 더 많은 순간들의 손님이었잖아요. 그럼 나도 그렇게 설레서 간 가게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도 이런 감정을 느껴본 사람이라서 저 감정이 얼마나 더 특별한지 알겠다. 이런 대화를 공유하는 거지. 그렇게 써가다 보면 나의 감정도 손님들한테 전해질 수 있고, 그리고 여길 경험한 손님들이 여길 어떤 감정으로 올 수 있는지 이 사람들은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거지. 그러면 그냥 카페 선일 가자 이러고 막 오는 게 아니고, 그 글을 읽은 사람들은 오는 길에 날씨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거고, 그 사람 이런 느낌이었나? 그럼 가면은 내가 이런 대화를 하면 이런 대화의 내용을 또 적어서 올려주실까? 생각도 할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오면 사장님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올려주셨던데요. 그러면 그 대화 내용은 일파만파 퍼질 거예요.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특히나 카페, 식당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그 일상을 적는 게 그 손님한테 되려 선물을 준다고 생각하고 적으면 되게 감사할 거예요. 제가 인스타에 맨날 올리잖아요. 근데 자기 이야기가 그 실림으로써 그 브랜드에 대한 소속감이 생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한 건 아닌데, 이래서 사람들이 조금 와주는 건가? 하는 걸 느낄 때쯤 사람들이 좀 있었어. 그러면서 쭉쭉 소문이 났던 것 같아요. 근데 한계점은 있었어요. 더 이상 우리가 올라갈 수 있을 만큼의 고점은 다 찍었다 생각하고 있을 때쯤 방송 섭외가 들어왔죠. 근데 섭외라고 하긴 좀 그렇고, 주말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손님처럼 와서 주문을 하고 드신 거예요. 다 드시고 사실 우리 이런 사람이다. 그러니까 현장 검증을 한 거지. 진짜 맛있는가? 자기들이 컨택할 만한가? 다 드시고 우리 어느 방송국의 PD들인데 방송 섭외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향이 있으신가? 토요일은 밥이 좋아라는 게 있었어요. 난 그걸 본 적이 없거든. 우리는 그런 거 거부하지 않으니까 찍으셔도 됩니다 하고 찍었어요. 그때 박명수 씨, 노사연 씨, 현주엽 씨, 그리고 힙합 김종민님, 거의 5명이 왔어요. 5시에 방송이 나온다고 했는데 못 봤어요 내가 방송을. 근데 어제 5시 5분인가부터 전화가 계속 오는 거예요. 처음에 한두 번 봤다가 무서운 거야.
그 뒤집어 놨다가 문에다 꺼냈는데 백동이 와 있는. 이거 큰일 났다.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잘 될지 몰랐거든. 전화가 이렇게 올 줄도 몰랐고 토요일날 방송되고 일요일날 우리가 오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7시 반쯤 됐는데 난 전화가 오네. 줄 서 있다고. 어제 저녁에 방송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줄을 서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 조금 일찍 출근해서 8시 반쯤 차 타고 가게 앞에 지나갔어. 줄이 이만큼 서 있는 거야.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냥 6.25 때 난리도 아니었어 진짜로. 처음에는 이 동네 분들, 이 주변에 계신 뭐 장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시는 분들이 좀 불쌍하게 봤었거든요. 근데 한 1년 정도 하고 나니까 다들 박수 쳐줬어요. 니 때문에 동네가 환해졌다. 주차 문제가 아예 없는 동네잖아요. 근데 이제 한두 분씩 웃으시면서 니 때문에 집 주차하기가 불편하다. 좋다. 젊은 사람들도 왔다 갔다 골목도 다니고 이러니까 자기들도 보는 재미가 있다. 카페를 차렸는데 매출이 안 나온다면 어떤 걸 체크를 해봐야 될까요? 우리는 식당을 하나 차리면 네네. 원래 옆집하고 우리만 비교를 당하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저기 막 프랑스 식당이랑 우리랑 비교를 당해. 우리가 식당을 차리면 모수랑 우리랑 비교를 당해야 된다. 뭐 이런 일들이 진짜 실제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카페도 똑같죠. 카페를 하나 차리면 난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그런 모모스 커피라고 있어요. 그 커피랑 우리 건 비교를 당해야 돼. 그 정도로 사람들이 경험이 많아졌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들만큼 잘할 수 없거든요. 그들은 진짜 한평생 거기다 힘을 쏟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개성이 엄청 강해야 되는데 컨셉을 엄청 중요시하는 시대에 들어왔다. 컨셉을 엄청 잘 정해야 되거든요. 카페를 차린다는 건 상업 공간이 돼야 되는 거죠. 제일 우선적으로 매출이 따라줘야 되잖아. 처음에 장사를 하신 분들이 제 기준에서 제일 잘못 설정하고 있는 게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거고. 우리는 카페를 차릴 때 아메리카노를 기준점으로 두잖아요. 근데 아메리카노 없어요 저희. 이러면 사람들이 이미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는 거지. 이름도 뭐 예를 들어서 프렌치 토스트를 만들어. 근데 내가 카페 선일이잖아. 카페 선일 토스트야. 그럼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좀 직관적이고 명확하게 우리의 메뉴 구성을 하는 거. 우리는 크림 라떼를 만들었거든요. 우리는 시그니처 메뉴야. 우리가 선일 라떼 이렇게 하지 않고 짭조름 라떼라고 했어요. 이름을 들었을 때 이거 짜다고? 다 바로 알잖아. 근데 우리가 막 이상한 거 막 선일 라떼, 선일 크림 라떼 이러면 사람들이 어떤 맛이 나는지 잘 모르잖아. 이름이 직관적이지 않다는 거지. 근데 짭조름 라떼 어디 가서도 들어본 적 없잖아요. 근데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는 맛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이런 설정을 계속 해야 돼요. 직관적인 거. 딱 읽었을 때 슥 지나가고 읽었을 때 그게 맛이 나야 돼요. 상상 속에서. 글을 읽었을 때 이미 맛을 알아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해요. 근데 이걸 하지 않아요 사람들. 그냥 크로와상도 만약부터 크로와상입니다 이렇게 팔면 되는데 뭔가 특별하고 싶으니까 막 자꾸 이상하게 이름을 짓고 메뉴 만들 때도 그래요. 샌드위치를 만들어야 돼. 근데 우리가 샌드위치라고 하면 양배추 들어가고 햄 들어가고 치즈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해갖고 만들잖아요. 근데 처음 해보는 사람들은 그 샌드위치를 막 특별하게 만들고 싶은 거지. 처음 보는 이름이고 처음 보는 메뉴고 저게 어울릴까? 내가 막 고민해야 돼 손님으로서. 그러면 그거는 사실상 팔기가 좀 어렵다. 맛있을 수 있지. 맛있을 거야. 맛있으니까 꺼내왔겠죠. 근데 소비자들은 궁금하지 않다는 거지. 이걸 팔고 싶으면 기본이 다 깔려 있어야 돼요. 햄 치즈 샌드위치가 있어야 되고 이게 깔리고 시그니처가 특별해야 되는데 계속 이것만 내가 맛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것만 계속 밀어내니까 사람들은 궁금해하지 않아요. 결론은 뭐다? 그런 매출이 따라줄 카페를 차리고 싶고 브랜드를 만들고 싶다면 개성은 뚜렷해야 되지만 시장성도 분명히 봐야 된다. 기존에 사람들이 익숙해하고 편안해하는 걸 우리 스타일대로 만드는 게 우리는 해야 할 일. 손님들은 뭘 좋아하는가 체크하고 나는 뭘 좋아하는가를 체크하고 그걸 조합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일 첫 번째예요. 우리 브랜드다운 걸 만들어내고 근데 그것마저도 익숙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진짜로. 근데 이게 가게의 컨셉, 이미지, 사장님의 태도, 애티튜드 다 똑같은 맥락에 있어요. 너무 트렌드를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트렌드는 기업들이 만드는데 그러니까 그 매스컴이나 SNS나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다 보면 트렌드를 자꾸 보려고 따라가요. 우리는 못 가요. 고유의 내 걸 만들어야 되거든. 근데 잘 안 되시는 분들 사실상 가보면 다 그 트렌드 위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은 이 가게는 내가 갈 이유가 크게 없는 거예요. 집 앞에 있어도. 컨셉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를테면 내가 초코파이를 팔아요. 내가 초코파이를 카페에서 막 진짜 잘 만들어서 팔아. 그럼 누가 먹겠냐고. 그 마트 가면 초코파이 너무 싸게 맛있게 많은데 우리 가게 고유의 메뉴를 구성하는데 그게 내도 맛있어 하지만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리고 익숙해하는 개성은 이때 거부감 들게 막 혼자 저기 동떨어 있지 말자. 그게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고 방식이다. 만약에 내가 특별한 능력이나 재능도 없고 인스타그램이나 사진 찍는 것도 제대로 못하겠다면 좀 어떤 것들을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첫 해에 어떤 손님이 왔었어요. 저 구석 자리에 앉았고 어떤 옷을 입었는가 그것까지 한 2년 후쯤 왔는데 그게 기억나더라고. 슥 들어와요.
그럼 그때 오셨었죠? 라고 물어보면 엄청 만족해 하시거든요. 엄청 좋아하고. 작은 브랜드들이 살아남으려면은 손님들한테 행복한 기억을 남기게 해줘야 돼요. 그런 사소한 디테일, 누구도 알려주지 않는 디테일들을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 사람이 나한테 다시 오지 않아도 그 주변 사람들한테 그 행복한 기억을 계속 공유하거든. 그러면 우린 계속 번져나가겠죠. 그게 바이럴이지 않을까. 우리는 이 동네에 있지만 외부에, 서울에 아니면 진짜 해외에 사람들이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우리가 운영하면서 조금 잉여 자금이 생기잖아요. 우리는 계속 이 상업적 공간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소비자들한테 경험을 더 주고 싶고, 실제로 손님이 조금 떨어진다 하면은 마켓을 열었어요. 근데 그게 예술 작품일 수도 있고, 그게 프리마켓이죠. 프리마켓을 열어서 우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새로운 컨텐츠를 경험하게 만드는 거야. 그러면서 그럼 사람들이 좀 모이잖아요. 그럼 나는 그날 팔지 못해도 돼요. 내가 커피를 팔겠다, 내 디저트를 많이 팔겠다, 매출을 그날 많이 올리겠다가 목적이 아니고, 우리 공간에서는 이런 이벤트도 계속 열리고 새로운 경험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의 포커스로 그런 걸 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또 좋아해서 오거든요. 그래서 막 일주일, 어떨 땐 3일 전에도 홍보하는데 엄청 많이 몰려 들어와요. 이제 경험을 또 늘렸으니 그 사람들은 또 좋은 추억이 생기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먹고 사는 데 있어 연장전을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런 것들이 엄청 중요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뭐가 팔고 싶어서 저 오늘 커피 맛있어요 이것보다 우리는 커피를 맛있게 하기 위해서 어떤 걸 합니다 가 더 중요한 거고, 우리 카페 와서 커피를 먹는 그 순간이 그냥 커피를 먹고 시간을 소비하는 게 아니고 시간을 투자한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려면 그런 이벤트적 요소들이 계속 많아져요. 디테일 싸움 같은데 작은 브랜드일수록 사람들이 깊이 있게 봐요. 뭐 이를테면 카페 테이블도 볼 거고 노래도 볼 거고 사장님의 애티튜드는 당연히 볼 거고, 이런 것들이 한 5가지 요소들이 조합이 되면 매력도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카페는 사장님과 공간의 에너지라고 할까요? 이미지라고 할까요? 그게 딱 들어맞아야 돼요. 손님이 가게 문을 딱 열었을 때 저 사장님 가게구나 라는 걸 느끼게 해야 되지 않나. 근데 그거는 공간을 꾸밀 때도 그렇고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있거든요. 사실 엄청 아름답고 완벽한 공간을 만들려면 많은 돈을 쓰면 되는데, 우리는 이런 창업을 할 때 다수가 돈이 없어요. 거의 100% 확률로 돈이 없어. 그러면 내 거를 만들려고 하거든요. 만약에 공간에 들어가는데 공간이 좀 차분해, 그럼 사람도 차분하겠죠. 그럼 여기는 호감도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도착했을 때부터. 근데 만약에 반대로 사람이 좀 시끄러워 보여, 눈빛도 막 초롱초롱하고, 근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공간도 좀 초롱초롱해요. 그 노래 선곡 자체도 좀 그럴 거고. 저는 내 거지만 좀 완벽하게 묻어있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다 갖다 박았거든요. 색깔도 그렇고 타일 색깔, 나무 색깔, 내 걸 만들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에 저를 엄청 투영했던 것 같아요, 공간에. 그리고 얘기 안 한 것 중에 손님들은 공간의 변화를 엄청 좋아해요. 저는 이 공간을 계속 똑같이 두는 걸 조금 지루해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미 나의 개성이 강한 곳이잖아요. 근데 손님들은 꾸준히 경험을 할 거란 말이죠. 뭐 한 달 됐든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꾸준히 반복적인 경험을 하러 올 텐데, 그 진짜 나도 바꾼 걸 까먹을 정도의 그런 디테일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엄청 좋아해줘요. 예를 들면 어떤 걸 하셨나요? 뭐 내가 가구 배치를 바꾸는 거는 눈에 확 띄니까 그거 말고 진짜 저 구석에 뭘 하나 바꿨어. 근데 나마저도 바꾼 걸 까먹었어, 한 달이 돼서. 근데 그분들은 그런 걸 체킹해요. 그러면서 엄청 좋아해줘요. 아, 사장님은 뭐 하나 그냥 냅두는 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막 한결같아야 좋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거는 맛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보통 운영하시는 분들은 공간 자체를 계속 냅두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냅두기보다 조금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면 손님들은 그걸 체킹을 해요. 그걸 체킹을 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뭘 느끼냐면, 자기 방 바꾸듯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람들은 좀 역설적인데 익숙한 걸 좋아하지만 변화를 즐겨요. 근데 그 변화를 내게 아니고 내가 자주 가는 곳에서 체킹이 되는 사람이다, 자기가 손님 입장에서. 그러면 완전한 소속감을 느껴요. 그 변화를 보는 게 재밌는 게 아니고 그 변화를 체킹하면서 이 브랜드, 작은 브랜드를 같이 키워나가는 느낌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1호점을 혼자 열어서 혼자 막 커피를 짤 때 그 시절이 그리운 건 그 사람들이 그때부터 우리를 경험했다는 반증이잖아요. 근데 지금 내가 막 머신기도 2그룹짜리 쓰고 지금은 조금 비싼 거 쓰고 나도 욕심이 생기니까. 근데 그때가 더 좋아요 라고 아쉬움을 말하지만, 그 변화는 그 사람들이 이 브랜드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자기가 일조했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좋아. 그 마음이 많이 들어야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소속감을 줘라. 소속감을 줘라. 아까 중간에도 말했듯이 스타벅스는 소속될 수 없어. 근데 이 동네에서부터 시작한 작은 브랜드들은 우리를 지속적으로 이용해주는 그런 손님들,
고객들은 같이 커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소속감이 들면 우리는 진짜 실제로 같이 크거든요. 내가 여기 키웠잖아 라는 말이 누구는 싫게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나는 엄청나게 긍정으로 봤어요. 그것들을 조금 집중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진짜 막 일원으로서 일하는 게 아니고 어떤 우리가 행사를 연다, 어떤 그냥 우리가 이벤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 꼭 그 자리에 있는 거야.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근데 그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여기에 소속감이 있어서거든. 근데 그 사람들이 가까이 있지도 않아요. 막 서울에 있고 부산에 있고 이런데 행사한다 그러면 항상 와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같이 키워주는 사람들인 거지. 손님과 우리는 같이 큰다.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이렇게 작은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을 위해서 현실적인 마케팅과 브랜딩 이야기, 그리고 실제 성공 사례를 공유하면서 정말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공유할 예정인데요. 만약 지금 지나치시면 알고리즘에 다시 뜨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정말 여러분께 도움이 될 거예요.